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여러분, 그 실거래가 집값 조작은 굉장히 시장에 결정적인 거예요. 특히 이제 고가주택 또는 그 강남의 아파트에서 가격이 조작된다고 하면 그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동에 있는 뭐 현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뭐 1년에 한두 번 거래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평형에 따라. 자, 그런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기준 가격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가격, 그 평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 평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다른 아파트 주변에 있는 강남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마용동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강남 아파트의 이 실거래가 조작은 정말 이것은 뭐랄까요? 집값의 버블을 만드는 1등 공신이었다. 1등 공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폐해의 심각성이 심하니까 오늘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집값 작전 세력이라고 그랬어. 아예 작전 세력. 그러니까 이 집값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뭐랄까요, 있다 이거야. 있다. 아주 그 뭐랄까요, 조작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작전 세력이라고 명한 거예요. 자, 그 작전 세력은 유독가스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유독가스.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뭐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집값이 급등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젊은이 집을 못 사면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면 집단 소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는 유독가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 어떤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발 못 붙이도록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작년 2021년도에도 막 그런 그 허위 조작으로 집값을 급등시켰는데, 자, 최근에도 그런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한 1000건이나 된다라는 거야.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세종에서도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가격들이 보이더라고요, 눈에. 저기는 저 아파트가 저 가격에 거래할 게 아닌데 거래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게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계속 추적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옛날 가격도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 사례들이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회의를 가졌냐면 지자체, 경찰청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에 나서달라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문을 한 거예요. 지자체와 경찰청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유독가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를 기록했다라는 거야. 자, 지난해 2022년도에는 3개월 이내 57.4%. 자, 올해는 47.8%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자, 6개월 후에 신고가야. 여러분, 6개월 후에 해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6개월 이후에 해제할 일이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대부분이 3개월 전에 해제를 하죠. 그리고 중도금 전에 해제가 되는 거지, 중도금을 주면 해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의심이 가는 것은 신고가 해제 비율이야. 6개월 후에 신고가 해제 비율.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제한 것은 거의 실거래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크게 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추려보니까 시세 조작 의심 거래가 1086건이나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신고가 해제 비율을 보니까
1086건으로 이런 것들은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한 361건, 서울에 129건, 전체의 48%가 서울 경기도였다라는 거야. 지금 뭐 그나마 거래가 되는 곳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이런 실거래가 조작 의심 사례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이게 이런 조작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아파트는 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특히 가격이 급등할 때는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놔. 그리고 실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실거래가를 찍어버리면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자, 그걸 작전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겠죠. 자, 시군별로, 시군구별로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가 제일 많았다는 거야. 남양주시의 작전 세력들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자, 36건. 경기도 시흥시도 많았어요. 29건. 화성시도 27건. 서울 서초구도 25건. 부산 서구도 25건, 서울 강남구도 24건. 자, 이 조사 결과는 7월 중에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조사 이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잘 추려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값을 물어야 돼.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집을 샀겠냐고. 그리고 이 실거래가 조작이라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투기하는 사람들, 투기꾼들은 이게 패거리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지들끼리 조작하는 거야. 지들끼리 계약하고 그리고 돈 주고받고 계좌로 오고 간 것처럼 하고 그러고 해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집값 작전 세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행은 과태료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걸리면 3천만 원 내면 되지. 뭐 3억 먹었는데 그죠?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징역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원장관은 3년 이하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처벌을 해서 이 근원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7월 달에 조사가 나오면은 이 법을 적용해서 아주 중범죄인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허위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거래 공개 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 등록 사이트에서 실거래 공개 시에 이거는 등기를 쳤다, 이거는 등기를 안 쳤다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등기를 안 쳤어. 그러면 그건 의심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이 아이디어를 잘 짜는 것 같아요. 자,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뿐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호가만 띄우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신고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제보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겠다라는 거야.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고센터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거래가 좀 의심스럽다. 그럼 한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센터에서는 필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고센터에 있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필터링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신고센터에 이 제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고센터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신고센터. 제가 예전에 이 주제를 다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요번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작 의혹을 바로 잡겠다라는 그 열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줄 때 이 집값
버블을 잡아라 라고 정권을 준 거야. 근데 최근에 이 집값의 버블을 못 잡았어. 많이 못 잡았잖아요. 아직도 막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분양가 10억, 뭐 15억 막 그렇게 나오잖아. 그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다고. 그게 이제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적극적인 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지자재는 그래서 지자재에게 요구하는 게 특별 단속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야. 자, 경찰청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회의에서 원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계가 모여 집값 작전 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에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갔거든요.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데 협력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이상한 거래가 보인다.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실거래가 떴어. 그럼 공인중개사들이 이 신고센터에 고발해야 되는 거야. 예?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응?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집값에 버블이 많이 낀 거야. 분명히 이게 있었다니까요. 없었던 게 아니야. 자, 어떻게 뛰었냐면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역대 최고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집값을 띄워 이제 그렇게 이제 실거래가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집은 파는 집이 아닌 거야, 원래는. 그리고 실제로 팔 집을 그 신고래 가격에 신고가 가격에 파는 거야. 그렇게 파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다 이제 등기 친 다음에 뭐 한 3개월 있다 취소되면 좀 금방 걸리니까 심지어는 1년 뒤에 취소하더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취소하다 걸린 거지, 사실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작년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도곡 레스 전용 면적 134 지난해 5월에 49억 4천만 원에 이제 거래돼서 5개월 후에 같은 해 10월 계약 취소 신고가가 올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49억 4천만 원에 올해 신고했는데 10월 달에 취소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43억 5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억 9천만 원 더 높게 신고가를 찍어버리고 그 뒤에 다른 아파트를 이렇게 팔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쳤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지금 선별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라는 거, 이제 과거에 한 1, 2년 동안 있었던 거. 그래서 조사 대상을 보니까 서초 강남에 집중돼 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초 강남이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거의 그 강남의 빌딩 가격이잖아. 그죠? 자, 그게 이렇게 허위 조작으로 다 올라간 거야. 예? 자,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이제 고금리이고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이런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품이 빠지겠죠. 자,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자, 여기 다산이 있는 데죠. 다산 신도시. 자, 올해도 이게 집값이 반등했잖아요. 1, 2월 달에, 3월 달에. 이때도 신고가 해제 건수가 122건이야.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2.8건, 3개월에서 6개월 내 거래가 13.9건, 6개월 초과는 44.3건. 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A 공인중개사는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평균 시세가 한 2억 4천인데 이 주택을 처제에게 3억 1,500에 팔은 것처럼 했다라는 거야. 이거 한 7,500만 원을 이제 올려서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뭐 이제 자기 거겠죠. 그래서 3억 5천에 중개 거래한 뒤 이 3억 1,500을 해제했다라는 거야.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 이거야. 또 마지막 그 가격 조작 유형은 또 어떤 유형이냐면 매매 거래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뭐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파트 내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주민들 간 담합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가격을 낮게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자, 이런 담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 실거래가에 대한 허위 조작을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실거래 가격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국가에서 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이 국가의 어떤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허위 조작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다라는데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지만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지. 이것도 어물쩡거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실거래가 조작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또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